국장님, 당장 한국의 천공을 가동하십시오. 천하의 미제 패트리어트 방어망이 뚫렸습니다. 새벽 2시 지하 벙커를 뒤흔든 벼락 같은 절규였습니다. 상황은 참혹했습니다. 이란이 쏜 240발의 미사일 불벼락이 아부다비 하늘을 뒤덮었고 굳게 믿었던 미국의 패트리어트마저 한계를 보이며 적의 미사일을 놓쳐버린 겁니다. 단 한 발이라도 도심에 떨어지면 천만 시민이 잿더미가 될 절대절명의 위기. 120조 원을 주무르며 미제 무기만 맹신했던 중동 최고 권력자는 사색이 된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고작 스마트폰이나 조립하는 나라에 우리 하늘을 맡길 수는 없다. 불과 3년 전 대한민국의 요격무기인 천궁을 쓰레기 취급했던 자신의 오만함,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조국이 멸망하게 생겼다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기지를 지키던 미제 레이더마저 과부하로 꺼져버린 상황. 모두가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사막 한가운데서 믿을 수 없는 굉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가 그토록 멸시했던 한국의 천궁이 불을 뿜으며 미국이 놓쳐버린 미사일들을 향해 솟구쳐 오른 겁니다. 심지어 30대 한국 청년들은 미친 결단을 내렸습니다. 미제 레이더 주파수 뚫어 한국 미사일에 강제로 연결한다. 먹통이 된 미국의 시스템을 해킹하듯 뚫고 들어가 한국 미사일과 결합해버린 압도적인 기술력. 결과는 100% 완벽한 요격, 그리고 사망자 0, 콧대 높은 중동 권력자를 오열하게 만든 K방산의 미친 위력. 그날 밤 핏빛 사막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요즘 이래저래 꽉 막힌 일들 때문에 속 많이 답답하셨죠? 지금 댓글창에 우리 건강하자 하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시원한 활명수 챙겨서 안방까지 슝 달려갈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방산획득 국장을 16년간 역임한 타리크 알만수리입니다. 나이는 54살입니다. 오늘 저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이 자리에서 제 인생의 가장 찬란했던 과거를 스스로 무너뜨리려 합니다. 돈으로 세계 최강의 안보를 살 수 있다고 믿었던 한 늙은 권력자의 뼈저린 반성문이자 그 알량한 오만함을 압도적인 실력으로 박살내버린 위대한 대한민국 기술진들에게 바치는 눈물의 고백입니다. 모든 비극의 씨앗은 제가 가장 높은 곳에 군림하고 있다고 믿었던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16년 동안 제 손을 거쳐간 국방 예산만 무려 120조 원이 넘습니다. 미국의 F-16 전투기, 프랑스의 라팔,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 저는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콧대 높은 서방 강대국들의 최고급 무기들만 쇼핑하듯 사들였던 중동 최고의 방산 엘리트였습니다. 저에게 무기란 곧 국격이었고 미국과 유럽의 이름값이 찍히지 않은 무기는 그저 값싼 고철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2023년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바깥은 한낮 기온이 40도를 육박하는 끓는 속 같았지만 최고급 대리석으로 장식된 아부다비 국방부 본청 5층 대회의실 안은 서늘한 에어컨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긴 마호가니 테이블을 둘러싸고 별을 단 군 고위 장성들과 방산 관료들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 우리 영공을 지킬 차세대 방공 요격 시스템의 도입이었습니다. 회의실 전면의 대형 스크린에 후보 명단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개량형, 이스라엘의 에로우, 러시아의 S-400. 그리고 명단 가장 밑바닥에 저는 난생 처음 보는 낯선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천궁2. 저는 그 세 글자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헛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 머릿속에 각인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얇고 예쁜 스마트폰을 잘 만들고 가성비 좋은 세탁기와 자동차나 수출하는 아시아의 작은 공장에 불과했습니다. 수십 년의 냉전 시대를 거치며 피비린내 나는 전쟁 노하우를 쌓아온 서방의 거대한 군산복합체들과 감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저는 등받이에 깊숙이 기대어 팔짱을 낀 채 최고 책임자의 권위로 회의실의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실전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신참 국가의 무기에 우리 국민의 목숨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방어 무기는 모험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검증된 미제 패트리어트 외에는 전부 당장 후보에서 폐기하십시오. 저의 확고한 불호령 앞에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실무자들과 군 사령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당시 미국은 패트리어트 포대 하나당 1조 원이 훌쩍 넘는 천문학적인 가격표를 들이밀며 우리를 돈줄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핵심 기술은 단 한 줌도 넘겨주지 않으려는 극도의 오만함을 보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절반도 안 되는 4조 원대라는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10년 후에는 우리 아랍에미리트 땅에서 천궁의 부품을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기술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굳건한 신뢰를 맺고 미래를 함께 가자는 묵직한 손내밈이었습니다. 결국 3년에 걸친 저의 집요한 방해와 회방에도 불구하고 사령관의 결단으로 아랍에미리트는 대한민국의 천궁2 도입을 공식 확정했습니다. 제가 결사 반대했던 사업을 제 손으로 직접 관리해야 하는 굴욕적인 상황. 저는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해 있었고 이듬해 아부다비에 도착한 한국 파견 기술진들을 향해 극도로 차갑고 날선 태도를 보였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120명 남짓이었습니다. 그들을 이끄는 책임자는 박진수라는 이름이 고작 35살 된 앳된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그 젊은 얼굴들을 보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런 어린아이들이 그 복잡한 방공망을 이 척박한 사막 한가운데에 구축하겠다고 나선 꼴이 우스웠습니다. 저는 첫 대면 자리에서 환영 인사나 악수조차 생략한 채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매몰차게 통보했습니다. 나는 이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당신들 무기를 믿지 않습니다. 설치 과정에서 조금의 실수라도 발견된다면 가차없이 계약을 파기하고 고철로 만들어 돌려보낼 테니 단단히 각오하십시오.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타국의 고위 관료가 쏟아내는 노골적인 모욕. 분노하거나 당황할 법도 한데 박진수 팀장은 그저 담담하고 맑은 눈빛으로 저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결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 조용하지만 바위처럼 단단한 목소리에 저는 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변명도 감정적인 호소도 없는 묵직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들이 현장에 투입된 시기는 한낮 기온이 42도를 넘나들고 숨조차 쉬기 힘든 뜨거운 모래폭풍이 휘몰아치는 지옥 같은 아랍의 한여름이었습니다. 예정된 포대 설치 기간은 90일. 저는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관용차 뒷좌석에 앉아 창밖으로 그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감시했습니다. 머리 위로는 자결하는 태양이 쏟아지고 발밑에서는 모래가 끓어오르는 극한의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젊은 청년들은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들의 작업복은 흘린 땀과 사막의 먼지가 엉겨붙어 소금기로 하얗게 변해 있었고 열기에 벌겋게 익어버린 얼굴로 그늘 아래 주저앉아 퍽퍽한 도시락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들은 미개할 정도의 성실함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매달렸습니다. 부품이 부족하면 인천에서 48시간 이내에 공수해오는 미친 듯한 속도전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방산 역사상 유례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90일이 걸린다던 6개 포대 설치 작업이 무려 3주나 앞당겨진 67일 만에 끝나버린 것입니다. 저는 현장을 점검하며 그 압도적인 작업 속도와 정교함에 혀를 내두르면서도 속으로는 여전히 그들을 깎아내렸습니다. 속도만 빠르고 겉보기에만 좋으면 뭐랍니까? 정작 실전에서 미사일이 불발되면 저건 사막의 흉물스러운 고철 덩어리일 뿐입니다. 저는 제가 믿고 싶은 것만 믿었습니다. 대한민국이 1950년 잿더미가 된 참혹한 국토 위에서 오직 피눈물 나는 끈기와 지독한 집념 하나로 오늘날의 초격차 기술을 이루어냈다는 사실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좁은 시야와 거만한 자만심이 훗날 저를 얼마나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뜨릴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그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2026년 2월 28일 새벽 2시 평화롭게 잠들어 있던 아부다비의 무거운 공기를 찢으며 고막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비상 공습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튕겨나가듯 일어나 아내와 아이들을 집에 남겨둔 채 잠옷 바람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아
국방부 지하 2층 핵심 상황실로 뛰어들어간 저는 그곳에서 국가가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절대적인 핏빛 절망과 마주했습니다. 상황실의 문을 여는 순간 평소라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을 그곳은 살아있는 지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울려대는 새빨간 경보음 속에서 20명 가까운 장교와 분석관들이 혼비백산하여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미군 연락장교가 사색이 된 얼굴로 벼락 같은 상황을 전파했습니다. 이란 영토에서 발사된 무려 240여 발의 탄도 미사일과 자폭 드론이 다중 궤적을 그리며 우리 영공을 향해 접근 중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보고였습니다. 상황실 정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는 중동 전역의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그 위로 거대한 핏방울 같은 붉은 점들이 새카맣게 무리를 지어 아부다비의 심장부를 향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끔찍한 불벼락이었습니다. 도달 시간은 불과 6분. 그 순간 수십 년간 걸프전과 이라크전을 누비며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던 미군의 베테랑 방공 총괄 대령조차 입술을 덜덜 떨며 굳어버렸습니다. 그가 그토록 세계 최고라며 자랑하던 미제 패트리어트 시스템은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엄청난 숫자의 표적 앞에서 한계를 드러내며 치명적인 과부하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패트리어트의 방어망이 뚫리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미사일 단 한 발이라도 도심 한가운데로 떨어진다면 제가 지켜야 할 인구 100만의 도시는 잿더미로 변하고 수만 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게 될 참혹한 대참사가 눈앞에 닥친 것입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벙커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공포 속에서 사령관이 저를 돌아보며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알만수리 국장, 당신이 쓰레기 취급했던 대한민국의 천궁을 당장 전투 모드로 전환하시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하며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한국기술진의 작전 통제소로 긴급 한라인을 연결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제가 그토록 멸시했던 한국의 무기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 세계 방산의 역사를 영원히 뒤바꿔버릴 대한민국 K 엔지니어들의 소름 끼치는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장님, 당장 한국의 천궁을 가동하십시오. 사령관의 그 한마디는 제게 내려진 가혹한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제가 3년 내내 멸시하고 조롱했던 바로 그 무기에 우리 1,000만 국민의 목숨과 제 가족의 생사를 구걸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상황실 콘솔에 달린 붉은색 한라인 버튼을 내리눌렀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한국 기술진들이 머물고 있는 알-다프라 기지의 작전 통제소와 연결되는 직통 전화였습니다. 신호음이 채 2번을 울리기도 전에 찰나의 정적을 깨고 수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국 측 총괄 책임자 박진수 팀장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하고 서늘했습니다. 마치 이 거대한 지옥의 불길 속에서도 혼자만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어떤 공포나 동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갈라진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박 팀장, 지금 이란의 탄도 미사일 수백 발이 아부다비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군의 패트리어트가 과부하에 걸렸습니다. 당신들의 천궁으로 저것들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미 다기능 레이더 추적 완료했습니다. 천궁2 시스템 전포대 교전 모드로 진입합니다. 국장님, 저희를 믿고 화면이나 지켜보십시오.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지하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달 시간 4분. 하늘을 찢는 굉음과 함께 미군의 패트리어트 포대에서 먼저 요격 미사일들이 불을 뿜으며 솟구쳐 올랐습니다. 10수발의 미제 미사일들이 요란한 궤적을 그리며 밤하늘로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이란이 쏘아올린 미사일은 너무나도 많았고 속도는 경이로울 만큼 빨랐습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중 일부는 적의 회피 기동을 따라가지 못해 허공에서 헛되이 폭발해버렸고 설상가상으로 재장전에 걸리는 시간조차 너무 길었습니다.
화면 위로 패트리어트의 방어망을 유유히 뚫고 지나친 세 개의 붉은 점이 아부다비의 심장부를 향해 수직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실 곳곳에서 절망에 빠진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끝났어. 도심 한가운데로 떨어집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막에 배치된 대한민국의 천궁2 발사대에서 거대한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천궁은 일반적인 미사일과 달랐습니다. 발사관 안에서 불을 뿜는 것이 아니라 압축가스를 이용해 미사일을 공중으로 10m 이상 튕겨 올린 뒤 허공에서 로켓을 점화해 목표를 향해 꺾여 날아가는 최첨단 콜드 런칭 방식이었습니다. 쾅! 연쇄적인 폭발음이 사막의 밤 공기를 갈갈이 찢어놓았습니다. 화면 위로 3개의 푸른 점이 솟구쳐 오르더니 마하 4.5, 즉 음속의 4배가 넘는 경이로운 속도로 붉은 점들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전 지점까지 10초, 5초, 3초. 대형 스크린의 중심에서 푸른 점과 붉은 점이 정확히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화면 전체를 하얗게 물들이는 눈부신 섬광과 함께 도심으로 떨어지던 3개의 붉은 점이 흔적도 없이 소멸해버렸습니다. 명중입니다. 천궁2 표적 3개 모두 완벽하게 파괴했습니다. 요격률 100%입니다. 분석관의 찢어질 듯한 외침에 침묵에 잠겨있던 상황실에서 터질 듯한 환호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다며 오만을 떨던 미군의 윌슨 대령조차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떡 벌린 채 스크린과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뜨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제가 고철덩어리라며 조립식 장난감이라며 3년 내내 짓밟고 모욕했던 대한민국의 무기가 저의 조국과 제 가족이 잠들어 있는 도시를 완벽하게 구원해낸 것입니다. 하지만 환희의 순간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적들은 우리에게 숨 쉴 틈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경보. 2차 공격파 감지. 이번엔 60발입니다. 분석관의 비명 섞인 보고에 상황실은 다시금 찬물 끼얹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60발. 그것은 하나의 방공 기지가 감당할 수 있는 숫자를 아득히 초월한 절망적인 물량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란은 교활했습니다. 진짜 탄두 사이에 속이 텅 빈 가짜 탄두, 즉 디코이를 마구잡이로 섞어 쏘아보는 것입니다. 기지를 지키던 미제 패트리어트 레이더 화면이 지지직거리며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적의 강력한 전자전 교란 공격이었습니다. 라곤이 풀렸습니다. 패트리어트 레이더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군 장교가 머리를 감싸 쥐며 절규했습니다. 방어의 핵심인 미국의 눈이 완전히 멀어버린 것입니다. 화면 속 60개의 붉은 점들은 이제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은 채 미군과 한국 기술진이 있는 알-다프라 기지를 향해 죽음의 비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달 시간 3분. 모두가 체념하고 눈을 감으려던 그때 작전 통제소의 박진수 팀장에게서 다급한 무전이 걸려왔습니다. 천궁 레이더가 미확인 표적까지 전부 추적하겠습니다. 동시 교전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립니다. 그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선언이었습니다. 천궁 시스템이 동시에 교전할 수 있는 설계상의 한계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60개가 넘는 표적을 레이더 하나로 전부 감시하고 유도한다는 것은 시스템을 강제로 오버클럭하여 한계치 너머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스피커에 대고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박 팀장, 미쳤습니까? 그러다간 천궁의 레이더 회로가 전부 타버릴 겁니다. 수천억짜리 당신들 장비가 고철이 된단 말입니다. 스피커 너머로 밭은 숨소리와 함께 박진수 팀장의 단호한 목소리가 상황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비는 타버리면 새로 만들면 됩니다. 하지만 저 미사일이 떨어져서 잃게 될 사람의 목숨은 무엇으로도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레이더 냉각 시스템 최대치로 가동. 출력 120% 돌파합니다.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16년간 무기 거래를 하며 장비의 파손을 감수하면서까지 타국의 생명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방산업체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계약서에 적힌 성능만 보장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42도의 사막에서 소금꽃 핀 작업복을 입고 도시락을 삼키던 한국의 청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쇳덩어리에 사람의 온기와 지독한 책임감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천궁의 다기능 레이더가 붉게 달아오르며 미친 듯이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은 시스템이 붕괴하기 직전의 아슬아슬한 경계선에서 기적 같은 통제력을 발휘했습니다. 진짜 탄두와 가짜 탄두를 걸러내고 미군이 놓쳐버린 표적들의 좌표를 실시간으로 갱신하며 요격 미사일들을 쏘아 올렸습니다. 밤하늘은 끝없는 연쇄 폭발로 대낮처럼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60개의 붉은 점들이 하나둘씩 천궁의 푸른 궤적과 만나 사막의 밤하늘에서 눈부신 불꽃으로 산화했습니다. 방어 성공, 요격 성공, 분석관들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천궁은 미제 시스템이 포기해버린 표적들까지 완벽하게 주워 담으며 기적처럼 두 번째 공격파를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의지로 기계의 물리적 한계를 영원히 뛰어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삐! 고막을 찢는 치명적인 경고음과 함께 작전 통제소에서 김민석 대리라는 젊은 연구원의 다급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팀장님, 레이더 온도 섭씨 100도 돌파. 냉각 시스템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그리고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대형 스크린 한쪽을 채우고 있던 천궁의 레이더 수신 화면이 새카맣게 꺼져버렸습니다. 정적. 숨막히는 침묵이 상황실을 짓눌렀습니다. 천궁의 다기능 레이더가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완전히 타버린 것입니다. 요격 미사일이 발사대에 남아있었지만 그것을 목표물로 안내해줄 천궁의 눈이 완벽하게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타이밍에 이란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되었습니다. 3차 공격파, 탄도 미사일 30발, 기지를 향해 고속 강화 중, 도달 시간 2분,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천궁의 눈은 타버렸고 미군의 레이더는 교란에서 회복되었지만 요격할 미사일이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저는 절망감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한국 청년들의 헌신도 여기까지였습니다. 30발의 미사일이 기지와 도심을 잿더미로 만드는 것을 그저 지켜보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박진수 팀장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차분함을 넘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서슬퍼런 광기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윌슨 대령님, 미군의 패트리어트 레이더 주파수 대역을 저희 쪽에 완전히 개방하십시오. 상황실에 있던 윌슨 대령이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헛소리요? 주파수를 열어준다 한들 미제 레이더와 한국산 미사일은 시스템의 언어 자체가 달라서 연동이 불가능하오. 스피커 너머에서 누군가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타건음이 폭풍우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방위산업의 상식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박진수 팀장의 벼락 같은 외침이 터져나왔습니다. 안 되면 억지로 뚫고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미제 패트리어트 레이더 시스템을 해킹해서 천궁 미사일의 뇌에 강제로 코딩하겠습니다. 그것은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미친 짓이었습니다. 산막 마이너스 기적을 코딩하다. 그것은 전 세계 군사 역사상 단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감히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미친 짓이었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레이더와 한국의 천궁 미사일. 두 무기는 태생부터가 달랐고 시스템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의 언어 자체가 물과 기름처럼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과와 철광석을 억지로 섞어보겠다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하고 터무니없는 발상이었습니다. 미군의 방공 총괄 책임자인 윌슨 대령이 사색이 된 얼굴로 상황실이 떠나가라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요. 미제 레이더의 핵심 주파수를 타국 군대에 개방하는 건 엄연한 군사 기밀 위반이자 중범죄요. 게다가 실시간으로 두 개의 다른 방공 시스템을 연동시킨다니 그건 이론적으로도 절대 불가능한 헛소리란 말이요. 윌슨 대령의 말이 맞았습니다. 수십 년을 폐쇄적인 독자 규격만 고집해오며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표준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쥐고 흔들던 콧대 높은 미국의 군사 시스템이었습니다. 감히 타국의 무기가
자신들의 뇌에 접속하는 것을 허락할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피커 너머로 들려오는 한국의 35살 청년 박진수 팀장의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물러섬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벼랑 끝에 선자들을 내려다보는 서늘한 기백이 벙커 안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대령님, 규정과 기밀을 지키다가 여기 있는 1,000만 명의 시민들과 함께 잿더미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방화벽 포트를 열고 저희가 만드는 기적에 베팅하시겠습니까? 도달 시간 정확히 1분 40초 남았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죽음의 그림자가 턱 밑까지 다가온 핏빛 절망 속 벙커 안의 모든 시선이 윌슨 대령에게 쏠렸습니다. 이마에서 굵은 식은땀을 흘리던 미군 대령은 결국 덜덜 떨리는 손으로 통제 콘솔의 잠금을 해제하며 두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파수 방화벽 전면 해제, 패트리어트 시스템 포트 개방 완료. 미군의 항복 선언과도 같은 그 허가가 떨어지자마자 사막 한가운데의 작전 통제소에서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이로운 사투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미친 듯한 타건음이 폭우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타닥타닥 키보드를 두드리는 그 소리는 마치 전쟁터의 기관총 소리보다 더 맹렬하고 다급했습니다.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은 단순히 쇳덩어리를 조립하는 공장 직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 IT 산업을 제패한 정보통신 강국 대한민국의 천재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1초에 수십 줄의 코드를 맨손으로 짜내며 먹통이 된 미국의 눈과 한국의 주먹을 강제로 이어붙이는 기적의 다리를 놓고 있었습니다. 도달 시간 60초.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기지를 향해 미친 듯이 수직 낙하하는 30개의 핏빛 붉은 점들이 선명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카운트다운이 벙커 안의 산소를 분초 단위로 갉아먹는 듯 했습니다.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두 손을 모아쥐고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엎드려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불과 4년 전 제가 고작 스마트폰이나 조립하는 나라라며 그토록 무시하고 비웃었던 바로 그 한국 청년들의 손끝에 제 아내와 아이들의 목숨, 그리고 우리 국가의 존망이 얄궂게도 매달려 있었습니다. 도달 시간 40초. 작전 통제소의 김민석 대리가 목이 찢어져라 외치는 소리가 스피커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팀장님, 패트리어트 주파수 동기화 70%, 80% 돌파했습니다. 미제 레이더 데이터가 천공 유도탄으로 이식 중입니다. 도달 시간 30초, 20초. 미사일이 우리 머리 위로 떨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상황실의 몇몇 장교들은 끔찍한 최후를 직감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코란을 웅얼거리는 기도 소리가 벙커 안을 유령처럼 떠돌았습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동기화 100%. 알고리즘 업로드 완료. 천궁2 패트리어트 레이더와 완벽 연동 성공. 전포대 발사. 박진수 팀장의 벼락같은 짐승의 포유와 함께 사막의 대지를 통째로 뒤흔드는 엄청난 굉음이 연달아 터져나왔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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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앞을 볼 수 있는 눈이 과부하로 타버린 채 온전히 미군 레이더가 보내주는 낯선 신호만을 믿고 맹인처럼 날아오른 한국의 요격 미사일 열발. 그것은 현대방위 산업의 상식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미친 도박이었습니다. 발사대에서 허공으로 튕겨오른 하얀색 천궁 미사일들은 공중에서 아주 잠시 멈칫하는 듯하더니 이내 꼬리에서 시뻘건 불기둥을 뿜어내며 기적처럼 궤적을 꺾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미국의 눈이 표적을 보고 한국의 뇌가 실시간으로 좌표를 계산하며 한국의 주먹이 적의 심장을 향해 날아가는 전대미문의 완벽한 합동작전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스마트 기술력이 콧대 높은 미제 시스템의 심장을 뚫고 들어가 완벽하게 장악하고 해킹하여 자기 손발처럼 부리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교전 지점까지 15초. 스크린 속에서 아래로 내리꽂히는 붉은 점들과 밑에서 위로 솟구쳐 오르는 푸른 점들이 무서운 속도로 엉켜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엎드린 채로 고개만 들어 화면을 노려보았습니다.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것처럼 요동쳤고 온몸의 혈관이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5, 4, 3, 2, 1. 순간 창밖에 칠흑 같던 밤하늘이 마치 수십 개의 태양이 동시에 떠오른 것처럼 눈이 멀듯이 새하얗게 타올랐습니다. 고막을 찢어발기는 거대한 연쇄 폭발음이 벙커의 두꺼운 콘크리트 외벽을 뚫고 들어와 우리의 뼛속까지 뒤흔들었습니다. 그것은 파괴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를 끌어올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장엄한 구원의 종소리였습니다. 상황실 대형 스크린을 가득 채우며 우리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30개의 핏빛점들이 마치 화면에서 지우개로 지워낸 것처럼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완벽하게 소멸해버렸습니다. 명중입니다. 30발 전탄 명중. 요격률 100%. 레이더망 내의 적의 잔존 미사일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황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분석관의 덜덜 떨리는 목소리가 무거운 정적을 깬 순간 벙커 안은 말 그대로 미쳐버렸습니다. 수십 명의 군인들과 장교들이 계급장도 잊은 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짐승처럼 오열하며 환호했습니다. 누군가는 바닥에 엎드려 입을 맞추었고 누군가는 한국 기술진이 있는 사막을 향해 두 손을 번쩍 들고 신의 축복을 빌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은 채 걷잡을 수 없이 쏟아지는 눈물을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 이란이 쏟아부은 총 247발의 적 미사일 중 무려 241발을 공중에서 산산조각 낸 기적. 요격률 97.6%. 그리고 사망자 0명. 오직 미국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던 저의 알량하고 거만했던 세계관이 한국의 젊은 청년들이 쏘아올린 저 푸른 불꽃 앞에서 완벽하게 잿더미로 변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오직 미제 무기만이 세계 최고라며 오만을 떨던 윌슨 대령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쓰고 있던 군모를 천천히 벗었습니다. 그리고 한라인 스피커를 향해 아니 사막 한가운데서 피땀을 흘린 대한민국의 위대한 기술진들을 향해 가장 각 잡힌 자세로 꼿꼿하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소.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이 오늘 수만 명의 귀한 생명을 살렸소. 미국을 대표하여 당신들의 기계에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천하의 미군 대령이 한국을 향해 고개를 숙이는 그 한마디에 저는 참았던 짐승 같은 통곡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쓰레기 취급하며 모욕했던 나라. 고작 냉장고나 스마트폰이나 조립하는 하청업체라며 짓밟았던 나라. 하지만 대한민국은 쇳덩어리를 파는 천박한 장사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타국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시스템이 불타버리는 것을 기꺼이 감수했고 벼랑 끝에 몰린 순간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압도적인 IT 기술력으로 죽음을 삶으로 코딩해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마이크를 부여잡고 목 놓아 울어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뗐습니다. 박진수 팀장님,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기술진 여러분.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나의 이 끔찍하고 어리석은 오만함을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이 아랍에미리트와 1000만 국민을 지옥에서 구원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는 수화기 너머에서 지칠 대로 지친 한국 청년의 옅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처음 배웠을 때 반드시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모두 무탈하게 끝나서 다행입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기적을 만들어낸 영웅들은 그저 다행이라는 소박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모든 공을 내려놓았습니다. 서방 강대국들처럼 생색을 내거나 으스대지도 않았습니다. 그 묵묵하고도 서슬퍼런 대한민국의 서늘한 기계 앞에서 저는 철저하게 패배했고 또 완벽하게 구원받았습니다. 상황실에 굳게 닫혀있던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벙커 밖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핏빛으로 물들었던 아부다비의 밤하늘은 어느새 거짓말처럼 물러가고 동쪽 사막의 지평선 너머로 붉고 웅장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밤새 수백 발의 미사일 불벼락이 쏟아져 내렸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을 만큼 제가 지켜낸 도시는 너무나도 평화롭고 고요했습니다.
미군의 패트리어트가 놓친 미사일이 떨어졌던 기지 외곽의 빈 사막에서는 아직도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천만 시민이 잠들어 있는 도심 한가운데는 단 유리창 하나 깨지지 않은 채 온전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숨막히는 고요함 속에서 기지 한편에 우뚝 서 있는 대한민국의 천공투 발사대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밤새 그토록 맹렬하게 불을 뿜어내느라 겉면은 칠흑처럼 검게 그을려 있었고 주변의 모래는 열기에 녹아내려 유리처럼 굳어 있었지만 그 묵묵한 자태는 마치 아랍에미리트 천만 국민의 생명을 온몸으로 지켜내고 우뚝 서 있는 거대한 사막의 수호신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 발사대 앞에 무릎을 꿇고 뜨거운 모래에 이마를 댄 채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날 밤 핏빛 사막에서 벌어졌던 기적 같은 실화는 전 세계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되며 지구촌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지상파 SBS 뉴스의 긴급 단독 보도는 그동안 굳건했던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거대한 지진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직후 이란은 우리 아랍에미리트의 주요 시설을 향해 스커드 등탄도 미사일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부었습니다. SBS 취재진이 밝혀낸 그날의 팩트는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개전 초기 아부다비로 날아든 이란 탄도 미사일은 무려 130여 발이었고 하늘을 새카맣게 뒤덮은 자폭 드론은 580대가 넘었습니다. 이 거대한 죽음의 비 속에서 한국의 천공투는 무려 90% 이상이라는 경이로운 공식 종합 요격률을 기록하며 중동의 하늘을 완벽하게 틀어막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수치상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텔레비전 화면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전쟁을 거치며 실전 데이터를 쌓아온 미국의 패트리어트나 이스라엘의 에로우 시스템과 달리 대한민국의 천공투는 이번 중동 사태가 역사상 첫 실전 투입이었습니다. 방위 산업에 있어 첫 실전이란 숱한 오류와 실패가 용인되는 일종의 시험 무대와도 같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실전의 엄청난 변수 앞에서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천공투는 데뷔전이라는 꼬리표를 비웃기라도 하듯 그 어떠한 오작동도 없이 100~800중의 명중률로 적의 심장부를 꿰뚫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레이더가 타버리는 극한의 악조건 속에서도 미제 레이더를 해킹해 연동시켜버리는 그 미친 듯한 생존력은 서방 세계의 안보 전문가들을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국방 전문 매체들과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은 일제히 한국 방위산업의 폭발적인 성장 속도에 적색 경보를 울렸습니다. 오직 미제 무기만이 세상을 지킬 수 있으며 그들의 비싼 청구서를 군말 없이 받아들여야만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만했던 독점 체제가 사막 한가운데서 아시아의 작은 거인에 의해 완벽하게 산산조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방산업체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중동이라는 거대한 황금 시장을 한국이라는 신흥 강자에게 영원히 빼앗겼다는 절망감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늘 한국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질투하던 일본의 유력 매체들조차 자국에 뒤처진 무기 개발 속도를 한탄하며 한국의 방공 미사일이 완벽하게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뼈아픈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의 압도적인 성과는 곧바로 천문학적인 경제적 가치로 증명되었습니다. 당장 우리 아랍에미리트 현지에 시범 배치되었던 2개의 포대 외에 나머지 8개 포대의 전면적인 추가 배치가 빛의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정부는 예산을 아끼지 않고 한국 측에 백지수표를 내밀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핏빛 실전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이웃 중동 국가들이 앞다투어 한국을 향해 돈다발을 들고 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방 수뇌부와 이라크의 군 고위층이 앞다투어 서울로 날아가 천공투 10개 포대 도입을 확정지으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포대당 4천억 원이 넘는 국산 무기 중 최고가의 하이엔드 시스템이 중동 전역으로 불티나게 팔려나가며 사막의 표준 방패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천공투의 완벽한 실전 검증 덕분에 현재 대한민국이 개발 막바지에 돌입한 차세대 장거리 요격체계 LSM이 수출 전선에도 거대한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다음 무기를 숨죽여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쏟아지는 글로벌 뉴스들을 지켜보며 제 집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아부다비의 눈부시게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불과 4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무기를 향해
고작 냉장고나 조립하고 얇은 스마트폰이나 만드는 하청 국가라며 비웃고 멸시했습니다. 그들이 우리 아랍에미리트에 무기를 팔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들어올 때 저는 16년 차 방산국장의 알량한 권력과 오만함으로 그들을 짓밟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아니 오만함에 눈이 멀어 알려고조차 하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위대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950년 참혹한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온 국토가 완전히 잿더미로 변했던 비극의 나라였습니다. 적의 전투기가 하늘을 휘저으며 폭탄을 쏟아부을 때 자신들의 영공을 지킬 대공 무기가 단 하나도 없어 이름 모를 이국 땅의 강대국들에게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소총 한 자루를 구걸해야 했던 피눈물 나는 역사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 처절했던 서름과 무력함의 한을 뼛속 깊이 새긴 그들은 다시는 남의 손에 조국의 운명과 국민의 목숨을 맡기지 않겠다며 스스로 쇳물을 녹여 무기를 벼리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기술을 넘겨주지 않으려는 미국의 통제와 선진국들의 차가운 비웃음 속에서도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수천 수만 번의 뼈아픈 실패를 딛고 일어서며 오직 피와 땀으로 국방과학의 거대한 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제가 에어컨이 나오는 서늘한 대리석 회의실에 앉아 서방의 화려한 카탈로그를 넘기며 거만을 떨고 있을 때 대한민국의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차가운 연구실 바닥에서 밤을 새우며 시력을 잃어갔습니다. 제가 그들을 어린아이들이라며 무시했을 때 그들은 사막에 끓어오르는 태양 아래서 소금꽃을 피우며 우리 국민을 살릴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끈질긴 집념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버리는 서슬퍼런 기계. 그것이 바로 한때 잿더미이자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오늘날 전 세계 최첨단 방산 시장의 룰을 지배하고 수천만 명의 목숨을 구원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우뚝 서게 된 진짜 이유였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며칠 뒤 저는 관용차를 직접 몰아 알-다프라 기지로 다시 향했습니다. 한국으로 복귀하기 위해 거대한 수송기 앞에서 짐을 챙기고 있는 박진수 팀장과 젊은 기술진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구한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환영식 하나 없이 그저 묵묵히 자신들의 공구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기름때가 묻은 그들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저는 두 손으로 꽉 맞잡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고 목이 메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중동의 콧대 높은 권력자라는 체면도 모두 버린 채 그 한국의 젊은 청년들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박 팀장님, 그리고 대한민국의 젊은 영웅 여러분, 당신들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 나라는 지도상에서 완전히 지워졌을지도 모릅니다. 당신들은 우리에게 그저 무기를 판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셨습니다. 저의 끔찍할 만큼 오만했던 과거를 뼈저리게 후회하며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박진수 팀장은 특유의 그 맑고 단단한 눈빛으로 저를 마주보며 흙먼지가 묻은 얼굴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만든 무기는 사람을 해치고 죽이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켜야 할 소중한 생명들을 덮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대한민국의 천궁은 앞으로도 중동의 하늘을, 아니 평화가 필요한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완벽하게 지켜낼 것입니다. 늘 평안하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이룬 역사적인 기적 앞에서도 끝내 겸손했습니다. 서방의 강대국들처럼 세상을 구원했다며 거들먹거리지도 않았고 자신들의 무기를 볼모 삼아 정치적인 갑질을 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벽하게 완수하고 조용히 다음 평화를 준비하기 위해 고국으로 발걸음을 돌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멀어져가는 수송기의 거대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뜨거운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마음속으로 가장 깊고 진실한 경례를 올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기술을 부러워하며 따라하는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굳건한 힘으로 불가능의 벽을 부수고 타국의 핏빛 하늘마저 자신들의 따뜻한 품으로 끌어안는 위대한 글로벌 구원자입니다. 제가 16년 동안 수백조 원의 돈을 쏟아부으며 서방의 무기를 사들였을 때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한 신뢰와 경외감. 그것을 저 척박한 사막 한가운데서 피땀 흘려 일하는 한국의 청년들에게서,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압도적인 지능의 결정체 천공투에게서 배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만했던 중동의 늙은 권력자를 완벽하게 무릎 꿇리고 전 세계를 향해 압도적인 초격차 기술력을 선언한 대한민국 K방산.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빙글빙글 돌아가며 우리의 밤하늘을 수호하고 있을 사막의 방패, 천공투를 향해 무한한 찬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그 찬란한 비상과 꺾이지 않는 기계를 영원히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의 타리크 알만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